일을 하다 바로 법무사가 되셨나요?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주경야독으로. 네, 그래서 좀 그때는 솔직히 좀 쉬웠어요. 쉬웠다고요? 법무사가요? 쉬워가지고 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배수연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 이 세 명의 MC가 처음으로 이렇게 법무사TV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그 배수연 법무사님이 중간에 좀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아, 좀 그렇죠. 그때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예, 잠깐 독감에 좀 걸려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좀 괜찮아지셨어요? 아, 예, 지금은 완치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셋이서 앞으로 한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좀 재밌게 좀 MC를 보면서 우리 그 김기찬 법무사님은 이제 점오타에서 MC 꿈나무로 아니 점 5타는 이제 어감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자기가 점오타라고 이렇게 자, 자랑했었잖아요. 점 2타 정도로 되지 않았나? 자기가 1.5타라는데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영타 강사이시죠? 영타 강사요?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김기찬 법무사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자, 올해가 이제 30기 법무사 분들이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날이었는데요. 이 30기 합격생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무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방송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김기찬 법무사님이 또 학원가에서 또 이렇게 좀 약간 좀 힘 좀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후배들 오니까 상당히 어깨 힘들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그 영상과 다르게 제가 지금 많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간 상태인데 한번 오늘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파워가 있다. 근데 여기만 오면 작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미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처음에는 좀 지적인 이미지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자꾸 괴롭혀서 그게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체성을 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30기 합격생들의 소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30기 최고령 합격자 한상범이고요. 만 68세로 합격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어가지고 뜻은 일찍부터 법무사를 꼭 하고 싶었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오랜 세월이 걸렸네요. 그러나 아무튼간에 이제 완전히 졸업을 하고 합격을 하니까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덜어놓은 것 같고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0회 법무사 합격자 홍진주라고 합니다. 서울시 모 구청에서 8년 정도 일하다가 이번에 법무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기 법무사 합격한 고지훈이라 하고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8년 차 일을 하다가 이제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다 바로 법무사가 되셨나요?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주경야독으로. 네, 그래서 좀 그때는 솔직히 좀 쉬웠어요. 쉬웠다고요? 법무사가요? 쉬워가지고 위험한 아예 저분들 때문에 많은 불나방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쉬웠다 법무사 시험은. 좀 조금 그 민법 공부할 때 쉬웠다. 자, 얼굴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썸네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쉬웠다. 법무사 시험 너무 쉬웠다. 적응을 빨리 하네. 그 오래전부터 이제 준비하고 싶으셨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법무사 시험 준비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그 법과대학 나와서 어릴 때는 판검사를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좋은 판검사가 됐으면 이런 집에서 바람도 있었고, 그래서 법과대학 졸업했지만 사법시험 1차 한번 붙고 그 뒤로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연계돼서 있는 게 법무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사회 정의와 이런 거, 그리고 법조문 하나하나가 진짜 혈경이라고 서로 다퉈가지고 조문을 하나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법률이라는 건 정말로 서민, 특히 법무사 같은 경우는 서민을 위한 이런 법조인이기 때문에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세월을 많이 흘렸지만 이제 됐습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진주님은 기존에 이제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이력이 네. 있으신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무원들은 철밥통 그런 안정성 있는 네. 직장이다라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굳이 이제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8년 차다 보니까 네. 부서를 한 5번 정도 옮겼는데 그중에 그 한 군데 부서가 재무과라고 이제 회계부서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재무과 계약팀에서 일을 하다가 그 계약팀에서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공부하고 그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게 너무 보람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거를 내가 뭐 직업적으로 좀 뭐 찾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니까 이제 한 분야를 좀 깊이 공부하고 남한테 알려주고 이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직업, 그게 이제 전문직이더라고요. 그 전문직 중에 이제 법무사를 발견하고 이건 진짜 내 직업이다, 마치 영혼이 이끌린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고지훈님께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특이한 이력 같은데 이 셰프라는 직업을 이제 하시다가 어떻게 또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셨나요? 이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가 민법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좀 쉬었어요. 아, 민법이 너무 쉬웠다. 다 쉬웠어요? 민법까지만 쉬었는데 끝까지? 이제 부등법을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민법 몇 점 맞으셨어요? 1차 때? 그래도 뭐 6개, 4개 뭐 이렇게. 어떤 거요? 잘한 거죠. 네, 상당히 뭐 수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근데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저는 한 36개였나 37개였나. 이게 자기 자랑을 해요. 민법에 나는 천재다. 쉬웠다는 건 아니고 그 부등법부터 이제 어려워서 1차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그렇게 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 일할 때 사장님한테 공부 좀 해보겠다 이러면서 알바로 바꾸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그냥 관두고 전업 공부를 했어요. 여자친구분은 있으실까요? 네네 있습니다. 요리 자주 해주십니까? 거의 안 해준 것 같아요.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셰프 남친이라고 하면은 약간 셰프들은 기대하게 집 되는- 가면은 이제 요리를 안 해요 그때부터. 공부를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수험 생활이 좀 어떠셨어요? 제가 스타트한 거는 이제 사법시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스타트를 사법시험 하다가 사법시험이 안 되니까 이제 가정도 이룬 상태에서 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법무사가 생겼어요. 시험이. 그래갖고 법무사 1회 붙어봤고 그리고 또 뭐 중간에 또 사법시험 하면서 또 보니까 5회 붙었고 8회도 1차를 붙고 그런데 2차를 공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2차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그냥 변호사 사무장을 나가서 좀 한 10여 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뭐 행정사 1차 이렇게 돼서 1, 2차 그건 동차로 해서 이제 그 1회 때 그 이후로 이제 한 10년 정도 지금 행정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사 되고 나서는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법무사는 내가 꼭 따야 되겠다. 그리고 제 자존심이기도 하고 법률을 했다는 거예요. 법조인 쪽으로 내가 가야 된다. 딱 가야 된다, 진짜. 그건 돈을 뭐 벌건 안 벌건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다. 내 인생의 목표로. 예, 인생의 목표로 저는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무사 공부하면서 학원이 정말로 학원을 다녀야 된다. 너무 그거는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혼자 할 때하고는 천양지차고 선생님들이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같이 공부하는 그 수험생들도 봐도 다들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질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배울 게 많았고 그 속에서 그냥 제가 부족하구나 이런 걸 이렇게 분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더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 제가 25회, 27회, 30회 1차 붙어서 이번에 이제 30회에서는 동차를 합격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개를 해드렸네요. 이번에 최고령 합격자시거든요. 근데 혹시 약간 연배를 공개해도 될까요? 그냥 우리 나이로는 71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참 합격을 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남다른 애정을 좀 갖고 법무사를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늙어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자, 인간 승리입니다. 예. 고지훈님 좀 이따 가셔야 되잖아요. 예, 처음부터 쉬었다 하나 남기시고 이제 떠나실 텐데 뭐 공부 어떠셨나요? 저는 루틴대로 생활했는데 하루에 무조건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밥은 무조건 12시에서 1시까지. 주병야독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건 일하면서 하고 제가 법무사 수험 기간이 5년 됐어요. 5년. 그래서 일을 하면서 하는 건 한 1년 정도. 나머지는 이제 전업. 거짓말했네. 처음에 깜짝 놀랐네. 학력을 안 물어보셔가지고 야, 어디 가가지고 저기 약간 타짜 같은 느낌인데 우리를 까맣게 속였어. 말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겠다. 나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단지 말을 하지 않았을 뿐.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4년 그때 일하면서 할 때 4년도 저녁에는 알바를 할 때가 있었고 근데 그때는 항상 떨어지다가 이제 아예 그냥 전업으로 수험을 하니까 그때 이제 좀 붙더라고요. 역시 나 전업하니까 그럼 바로 되네?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오늘 컨셉이죠 그런 게. 컨셉이죠. 2차도 그냥 바로 그렇게. 2차는 작년에 이제 민법에서 꽈락 나가지고 아니 그렇게 쉬웠다는 그렇게 쉬었는데 그렇게 쉽고 만만하게 받다가 이제 떨어진 거죠. 하늘이 그냥 쉽게 주지는 않네요. 그래도 그렇게 수험생분들이 이렇게 배울 게 별로 없을 것 같은. 좀 애매하네요. 예. 고지훈님은 선약이 있다고 30분 만에 집에 가신다고 하셔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홍주주님은 어떻게 공부하실 때 좀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를 제가 수험 기간이 1년 4개월이었는데
1년은 직장 병행하고 아 잠깐 1년 4개월. 네. 아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1년 4개월. 지금 정신이 없으시죠 지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지 않으십니까? 다들 왜 이러지? 막 그죠? 정신이 어지래요. 1년은 이제 공직 생활하면서 했고 4개월은 휴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최연소로 합격했다고. 맞아요. 네. 2016년에 제가 공직 생활 만 20살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96년생인데 벌써 8년 차여가지고 네. 공직 생활 좀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연금 장난 아닐 것 같은데 한 40년 일하고 받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근데 지금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네, 저번 주에 편지 하나 써야겠는데. 보고 있나 구청. 구청에서 일하셨다고. 아 맞습니다. 그 합격하고 나서 이제 뭐 주변 지인들 또는 뭐 공무원 동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반응은 좀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직장 동료들한테는 공부한다는 걸 전혀 알리질 않아가지고 그 저번 주에 사직서를 낼 때 처음 알렸거든요. 그랬더니만 이제 진짜 다들 너무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사직서를 낸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심지어 이제 전문직에 합격까지 했다고 하니까 더 깜짝 놀라면서 엄청 많이 축하해 주시고 진짜 평생 받을 축하를 다 받은 것 같아요. 그 공무원을 하시면서 이게 약간 이 전문직 쪽으로 생각하신 좀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분야를 깊이 공부하고 남한테 알려주는 게 적성에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지셨다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거짓말. 이제 법무사로서도 유튜브를 계속 촬영하실 예정이신가요? 법무사 브이로그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젊은 여성 법무사니까 그냥 취미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일단 모종의 대화를 나눴는데 네. 강력한 유튜버로서의 어떤 의지를 표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캐릭터다. 아직까지 법무사업계 여자 사실 유튜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네요. 이렇게 다양한 인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최고령으로 붙으셨는데 합격했을 때 좀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주위에서? 주변에서 너무 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신경을 써주고 있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아무튼 시험을 합격하니까 아주 속 후련하게 생각하시고 숙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또 제가 아는 한 가지 또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같이 합격하신 동기분 중에 특별한 사이가 있다고 제가 지금 예. 제 유영기 세무사라고 올해 이제 30기 합격했는데 2024년 시험 때.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는 한 5살 아래인데 그분이 나한테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 뭐 때때마다 식사 같은 것도 만나면 점심도 맨날 자기가 그래도 경제력이 좀 낫다. 저는 행정사 하지만 돈 못 벌고 있는 입장이니까 공부할 때는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학원비도 2차반 학원비까지 그런 것도 다 대줬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가까운 돈인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다른 법무사님들 그런 얘기해요. 그냥 밥은 사줄 수 있지만 아마 학원비까지 대준 사람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친구 얘기로는 같이 이번에 합격하게 된 것이 자기가 선행을 해서 자기도 합격한 것 같다.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시니까 참 본인의 딱 상황에 맞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세요? 저는 30기 임시 수석 총무를 맡고 있는 김준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험 기간이 사실 1년 4개월이면 굉장히 이제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셨는데 혹시 뭐 본인만의 비법 같은 게 좀 있다라고 하시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수험 생활이 길어지는 걸 용납을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괴로워요. 공무원 시험도 단기 합격을 해가지고 이 정말 고통스러운 매일매일을 막 2년, 3년, 4년 이렇게 보낼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짧고 굵게 해버리자. 네. 그렇게 해치워버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점수도 나름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네네네, 걸로 맞습니다. 보는데 평균 점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66점 뭐 몇 점이었던 건데. 예. 최고 수석이 이제 72점대, 그다음 합격 커트라인은 53점대인데 66점이면 평균 점수가 이미 10점이나 훨씬 넘는 점. 한국 전문가잖아요. 대충 몇 등 정도 느낌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아니 제가 그 김기찬 법무사님 그 강의를 들었는데. 진짜요? 네네네. 등기 서류 작성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제가. 네. 역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세 분, 두 분인가요? 합격자 발표 때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 그 순간 또 어떠셨나요? 예, 제가 원래는 그 합격의 순간을 국내에서 못 하고요. 1월 30일 날부터 저 중국에 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있다가 4일 날 밤중에 정말 국제 전화로 그걸 보고서 형 그 번호 나왔다. 그러면서
전화를 딱 해줘가지고 사실은 그 전날 무슨 뭐 음식을 먹어갖고 체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게 침대에 누워서 설사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니 근데 그거 딱 받으면서 그냥 배가 아픈 게 나선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이게 현실인가 아닌가 막 그렇게 어질어질한 정도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진짜 야 이제는 나도 이제 법무사가 된 것 같다. 저는 그냥 밖에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그 전날 저녁에 명단이 뜬다는 거 자체도 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2월 5일 날에 공식적인 발표일이잖아요. 그냥 불안해서 그냥 그 수험생 카페에 그냥 들락날락 그냥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명단이 떴다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제 수험번호가 있는데 약간 좀 안 믿겨가지고 수험표를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 수험표에 있는 응시번호랑 그 합격자 명단에 있는 번호랑 계속 확인해보고 좀 안 믿겨가지고 너무 2차 공부 기간 짧았거든요. 왜 짧았죠? 1년 하신 거 아니었어요? 제가 2차를 2달 했습니다. 이거 무슨 생동차. 생동차예요? 생동차. 아 생동차라고요? 생동차를 하셨는데 평균이 66점이 나올 수 원래 그냥 이제 뛰어난 사람이죠. 혼자 아닙니까 혹시 동기 중에? 아니에요. 또 있어요? 네, 몇 분 계세요. 그럼 전과목을 몇 회독 한 거예요? 회독수를 따로 세보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그 학원 모의고사 위주로 거의 답안지를 통 암기하듯이 했는데 정말 운이 좋았어요. 통 암기한 문제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거 약간 학교 다닐 때 교과서만 봤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학원가에 계시잖아요. 네. 이 정도 몇 프로인가요? 이런 비율이? 거의 없죠. 네, 거의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1년에 한두 명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이거 방송 나가게 되시면은 그 유튜버 가셔가지고 되게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댓글 장난 아닐 거예요 이제. 논란의 대상이 돼요. 인터넷에서. 진짜냐 가짜냐. 막 서로 싸워. 이분은 가만히 있는데 서로 싸워. 거짓말이다, 뭐 진짜다, 막 이러면서 나이를 속였다, 막 이럴 수도 있고 옛날에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어차피 공부 1년 4개월 했으니까 한 1년 있다가 연락드리면 뭐 할지 몰라.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 지쳤어요.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시간을 지나도 되지 않겠나. 조금 당분간은 좀 마음을 편히 갖고 좀 쉬면서 뭔가 구상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만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서민들 저의 작은 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서민들에게 그 정말 교통 정리해 주는 거 그런 거라도 해주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좀 성실히 하고 싶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법무사 합격을 주변에 알렸을 때 축하 소식 다음으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그래서 법무사는 뭐 하는 직업이야?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아직까지는 이 직업이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 직업에 대한 인지도 높이고 위상도 좀 높이고 왜냐하면 법무사가 뭐 하는지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직업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다음 시간에 아마도 보시죠, 클로즈업 되고 계실 거예요. 머리를 아주 이쁘게 하시고 나오셨는데 자신의 역할에 되게 충실하네요. 정말 궁금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방송을 보는 많은 후배 법무사님들, 수험생분들, 여러 가지 법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도 뭐 오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오랜 세월을 했건 짧은 기간에 했건 한 3, 4년 사이에 결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 지금까지 노력하시면서 점수 가까이 와 있는 분들은 조금만 더 성실하게 가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이렇게 디디는 것에 그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거 틀림없이 합격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시면 합격할 거라고 봅니다. 그 15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실 텐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봉차 합격 목표를 하시는 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도전하시고요. 저는 그 2차 시험 10일 전에 갑자기 진짜 그 독서실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저처럼 열심히 하시면은 단기 합격 분명히 가능하니까 힘내시고 꼭 합격해서 법무사로서 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0회 법무사 시험 합격자 3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무사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했는데 제가 법무사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화이팅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사 화이팅!